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의 박미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비대면 동영상 면접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면접하면은 사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지금 학부 형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면접 뭐 취업할 때도 면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고요. 또 대학 입시에서도 항상 들어오는 것이 면접인데 어떻습니까? 면접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렵죠. 어렵고 긴장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공포감도 들고 막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럴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목소리,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제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긴장감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이 이제 꿀팁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 5가지,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마무리까지 총 6가지의 챕터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비대면 동영상 면접이 대면 면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특징에 맞게 준비를 좀 해야 되므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가, 기술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심리적인 준비는 어떻게 할 건가 얘기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의 이제 기본 준비는 어때야 되며 또 그 여러 가지 구도, 영상 그 촬영의 구도라던가 이제 카메라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에 앞서서 뭔가 옷차림이라든지 뭐 또는 그 말투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도 한번 좀 팁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의 면접의 방식들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동영상 면접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면접하면은 보통은 그 대면 면접을 떠올리죠. 그럼 보통 면접관들이 어떤 공간에 앉아 있고 그 공간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의자에도 앉고 걸어오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면접은 동영상 면접, 비대면으로 하는 동영상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면접은 아니고 비실시간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관과의 대화가 없고요. 그리고 오직 영상으로만 평가가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제약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에 담겨진 그 영상의 질, 뭐 사운드라든지 또는 그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동영상 면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한 후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동영상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제시가 됐겠지만은 질문당 뭐 1분에서 2분 내에 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과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동영상 면접은 지금 제한 시간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 2분 이내에 짧고 핵심적인 그리고 명확한 내용의 전달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오프닝이 좀 중요하다고 하죠.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여러분도 좋아하는데 사실 초반에 한 10초, 5초, 15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영상 초반 10에서 15초 동안에 어떻게 면접의 포문을 여는지 또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 애티튜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초반 10초, 15초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면 면접에서는 일정 뭐 그 연관성이 있는 얘기도 있긴 하나 우리 비대면 동영상 면접에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평가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적시를 해놨는데요. 진정성과 자신감과 표현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동영상 그 면접을 매번 해 오면서 주로 또 저 역시도 저러한 평가 포인트로 그 학생들을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학생이 뭔가 작성된 원고나 암기된 것을 그냥 읽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내면에 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의 여부, 무엇인가를 좀 가식적으로 말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말투나 말의 속도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럴수록 학생들은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만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인데요. 이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태도가 뭐 눈을 아래로 내려보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표현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 애티튜드, 태도에서부터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태도, 말투 이런 걸 통해서 자신감 있게 내가 보이는 그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다음 계속 이어지는 챕터에서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표현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마이크를 잡고 최대한 또렷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녹화될 때 자신이 평소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또렷한 발음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마치 아나운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또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도나 또는 또렷한 발음이나 또 문장이 너무 길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표현력에 면접관이 주로 보게 되는 그런 평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비대면 동영상 면접의 환경,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예요. 했을 때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개는 뭐 전문 카메라로 찍지는 들은 보통은 안 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인 준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도 내장 마이크로 녹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조금 더 명징하게 녹화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녹음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기술적으로 그런 조명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일부러 그 조명을 끄고 촬영할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비교적 밝은 곳에서 찍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그 준비 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한다고 할 때 배경은 좀 단순하게 해둘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더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첫인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밝은 목소리, 또 웃는 표정에 이런 그 표정 관리, 목소리 관리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구절을 생각한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심리적인 준비로 여러분이 해볼 만한 일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게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은 나의 대표적인 얼굴이야, 이렇게 또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의 준비, 기술적, 심리적 준비를 좀 했다고 하고 이제 한번 준비물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전문 카메라를 쓸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좀 쓰고요. 그랬을 때 대개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대개 요 1080p 화질 이 해상도가 기본 규격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일부러 규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대개는 요 사이즈로 촬영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흔들리듯이 나를 찍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고정이 돼야겠죠. 이제 그러면 보통은 삼각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뭐 삼각대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책장의 선반이라든지 그런 어떤 고정된 곳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잘 그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에 충분히 저장 공간이 있는지도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가 다 녹화하다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기술적으로 이런 그 장비적인 면에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인데 되게 이제 조명을 신경을 안 쓰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야외에서 찍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아마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실내의 그 조도가 충분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당연히 켜고 찍으셔야 되는데 되게 이제 집에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조명 장비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불을 환하게 킨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방에서 사용하던 스탠드 조명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좀 얼굴 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한다. 다만 조명보다 인물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래에서 조명이 비춰지게 되면 좀 어떻게 보일까요? 약간 공포물처럼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명은 어쨌든 얼굴보다는 좀 위쪽에서 아래를 향해서 그림자가 아래로 생기도록 쓰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자연스러운 건요,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햇빛을 받으면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햇빛이 있는 쪽을 카메라 렌즈가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역광 촬영이 됨으로 해서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얼굴 쪽으로 인물 쪽으로 밝은 조명이 비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물이 위치한 그 뒤쪽의 배경들이 항상 같이 찍히게 마련인데 대개는 이제 책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침대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일 수는 있어도 그곳에 좀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치워서 찍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뭔가 뒷 배경에 패턴이 복잡하다던가 색깔이 화려하다든가 좀 지저분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런 배경의 이미지까지 녹화가 되면서 학생의 이미지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배경도 좀 준비를 해봅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옷차림 하고 헤어스타일도 이제 뒤에 더 구체적으로는 보겠습니다만은 단정한 캐주얼 복장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헤어스타일도 요란하게 한다든지 뭔가 많은 걸 머리 쪽에 꾸민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가장 학생답고 단정한 그런 헤어스타일로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학생들은 마치 그 뭐죠? 뭐 머리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막 번쩍이는 걸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좀 과도한 액세서리는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준비물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뒷 슬라이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화면 구성의 예인데 저희가 이렇게 가슴 윗부분의 상체를 찍는 샷을 바스트 샷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허리 윗부분의 상체를 찍는 샷을 웨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은 서서 지금 찍은 것 같은데 서서 찍어도 되고 앉아서 물론 찍어도 됩니다만 어쨌든 화면의 사이즈가 바스트샷 또는 웨스트샷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헤드룸이라고 해서 그 인물의 머리와 그다음에 화면이 끝나는 그 윗부분 있죠. 천정처럼 보이는. 근데 그 부분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헤드룸이라고 하는 좀 여백을 좀 주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 인물을 보게 하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에 있는 그 웨스트샷 같은 경우는 헤드룸을 좀 적정히 여유 있게 좀 준 편이에요. 근데 왼쪽은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아쉬운 헤드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은 그래서 헤드룸을 적절히 주는 것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바스트샷 또는 웨스트샷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적절한 헤드룸을 확보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 높이.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의 경우를 기억하시면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학생의 눈높이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아래에서 찍었다든지 위에서 내려보듯이 찍었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카메라 렌즈의 눈높이가 인물의 눈높이하고 거의 수평을 맞춘 그곳에서 지금 찍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가장 편안하게 인물을 볼 수 있는 그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나 아래에서 찍지 않는다. 이제 위에서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그 인물이 왜소해 보이고 또 아래에서 올려 찍게 되면 뭔가 거만해 보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는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또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또 그 다음에 시선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카메라 렌즈를 직접 응시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카메라 렌즈를 직접 응시를 하게 되면 면접관이 볼 때 면접관을 상대로 대상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 렌즈 저편을 다른 편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그 답안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대답을 한번 만들어서.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걸 쓰고 싶다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도 그 한 옆에 페이퍼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롬프터라고 해서 뉴스 할 때 실제로 쓰는 방법인데 뉴스 앵커들이 직접 그걸 다 암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터를 옆에 씁니다. 근데 그 프롬프터를 굉장히 그 먼 곳에 놓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마치 앵커가 직접 바라보면서도 흘끼들끼 옆을 바라볼 수 있게 정도 아주 가깝게 프롬프터를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프롬프터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정성 있는 답을 본인이 만들어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러다가 잠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옆에 있는 프롬프터를 약간은 볼 수 있어도 이제 그런 정도로 카메라를 거의 그 90% 이상은 직접 응시하면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추천입니다. 추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있다고 해도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는 방법. 네.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눈 맞춤인데 결국은 이제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카메라를 바라볼 때 그 카메라가 물론 기계잖아요. 예, 기계지만은 그 면접관 앞에 누군가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아마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로 좀 넘어가 보면 이렇게 녹화할 때 아무리 방 안에서 문을 꼭 잠그고 뭔가 촬영을 한다 그래도 뭐 골목에서 들어오는 소리, 뭐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뭔가 뭐 텔레비전 소리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주변의 소음 차단을 좀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녹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소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학생이 얘기하는 그 답변의 내용이 산만해지고 또 성의 없이 녹화가 되었나라는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이제 주의력도 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에코 현상, 뭐 어떤 공간에서 찍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좀 이 공간에도 울림이 좀 있죠. 제 마이크 소리에. 근데 이렇게 울림이 있는 곳에서 찍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근데 대부분 주택에서 찍게 되면 그렇게 울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강당이나 이런 데서 혹시 찍게 되면 울림 같은 것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서 그것도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누구나 긴장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긴장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편안하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끊임없는 연습,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그만큼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녹화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나 말투나 옷차림, 배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는 이제 곧게 세우고요. 앞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뒤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자빠지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구부정한 건 아닌 그 적정선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혹시 앉아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의자 높이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요즘에는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의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절한 의자를 잘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자신의 상반신이 잘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잘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잘 찾아지지 않는다면 일어서서 찍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방에서 찍는 방법 만약에 내 방보다는 누나의 방에서 찍는 게 훨씬 뒷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 구도가 나와 그러면 누나의 방을 좀 빌려서 찍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잘 적정한 그 공간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찍을 때 허리는 당연히 이제 구부정하지 않게 한다. 또 곧게 세운다. 또 뒤로 자빠지진 않게 한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의 경우도 보통 무릎이나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손으로 제스처를 막 이렇게 쓴다. 너무 많이 쓴다. 그럼 손의 행동으로 또 면접관의 주의력이 분산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보다는 너무 제스처가 형식적으로 압도하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어떤 신호지? 이게 좀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은 사실은 뭔가를 강조하거나 꼭 필요할 때 아주 최소한도로 적절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손은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책상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 동영상 면접에서는 손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손을 막 뒤로 숨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카메라 시야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나오도록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불필요하게 몸을 흔든다든지 또는 여기도 이제 의자 회전 얘기가 나오는데 좀 움직이는 의자 위에 앉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지 않도록 의자를 고정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그런 의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되어지지는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감 있는 자세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쭉 한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또 긴장하고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 드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나 자신의 태도와 나 자신의 말투와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색깔 이런 걸 잘 찾는 게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놓고 어떤 선이 있다고 할 때 그 선을 너무 넘지 않는 성도에서 손의 위치라든지 몸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 모두가 성공하는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움직임 조절에서 아래쪽 전체적인 인상은 그러니까 좀 바른 자세로 여겨지도록 그런 인상을 주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 안정된 자세는 역시 누군가의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기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정에 대한 건데요. 이 표정은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언어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또 하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즐거운 이야기거나 뭐 웃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표정 자체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기본적으로 머금으면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통해서 그 본인의 호감도를 이제 높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도 좀 웃는 표정으로 그것을 상쇄시켜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응시는 또 한 번 나오는데 직접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면접관도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 처리에 신경을 쓰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친근한 표정입니다. 무표정하면 화면에서는 더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편하게 내가 보통 때 하듯이 하는 말보다는 조금 웃는 얼굴이 있도록 화면상에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러 번 연습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고 또 카메라에 한번 그렇게 웃는 얼굴로 녹화해 본 다음에 다시 재생해 봐서 내가 아까 웃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웃는 것처럼 안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진짜 찍혀진 거에 그 간극이 있을 수 있어서 체크업을 계속 해가면서 내가 이 정도는 웃어야 실제로 웃는 걸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을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친근한 표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거울이나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고 내 표정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 거지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음인데요. 영상 면접에서는 음성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나는 보통 좀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말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많이 벌리지 않고 오물오물 얘기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경우는 그럼 한번 이번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권하고 그리고 특히 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발음해 보는 것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저희 핵심 요소 발음 말하기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랬을 때도 제가 받침을 한번 뭉개서 얘기해 보면 핵심 요소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발음 말하기.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아래 받침을 좀 뭉개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도 말 습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 말이 그렇게 들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해보고 나서 받침이 있는 발음들을 내가 명확하게 또박또박 발음했나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볼륨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렷하게 발음하자.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속도인데 일반 대화할 때보다는 좀 느리게 얘기해야
영상이 실제 녹화됐을 때는 그 속도가 면접관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 적절한 속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기가 어떤지도 사실은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녹화본이 제출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충분히 느리게 말했어라고 해도 녹화본에 그것이 그렇게 결과되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느 정도 속도로 얘기했더니 내가 객관적으로 다시 그 영상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런 걸 한번 이제 느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해보고 근데 제가 이제 대체로 한 20% 정도 느리게 얘기하면 본인이 보통 빠르게 말하는 것에서 그러면 좀 듣기에 편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면 긴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그 진정성의 속으로 더 들어가기가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투 조절에 대한 거 한번 좀 신경을 써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은 더 천천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중요 내용은 천천히 말합시다. 할 때 그 천천히라는 말을 진짜 하나하나씩 끊어가며 거의 천천히 말한다. 그러면 이제 그 천천히라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평소에 여러분이 고3 뭐 될 때까지는 많이 연습을 안 해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절한 휴지, 적절한 쉼으로 내용 전달력을 높인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서 한번 포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중요 내용은 더 천천히 하고 제가 천천히 앞에 포즈를 좀 둬봤는데 여러분이 확 집중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관이 꼭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 내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 그 단어 앞에서 조금 포즈를 두는 방식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방송 화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지, 그 쉼을 좀 주는 포즈를 둬보는 것도 활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발음과 또 속도 아마 좀 그 인지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작성을 할 텐데 그것들은 긴 문장은 굉장히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산만하게 느낄 수가 있고 핵심이 무엇인지 놓칠 가능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명한 문장으로 해서 답을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답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보다 단순 명료한 표현을 선택을 하고요. 또 이제 사실 뭐 암기라는 말을 썼는데 외워서 얘기하는 것은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내 사고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는데 그것을 그 핵심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적을 수는 있죠. 적어서 그 대본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이니까 꺼내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암기한 것을 줄줄 말하듯이 말하는 것이 사실 제일 그 평가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강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 톤을 좀 변화시켜서 강조할 때는 조금 톤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나 문장에서 속도 조절하는 거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손동작은 최소화하고 많이 제스처를 쓰지는 않는 가운데 목소리로 강조한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걸 강조할 때 그걸 목소리 톤의 조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제스처를 써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론이나 핵심 부분이 있다. 특별히 더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예, 좋겠다. 입니다. 옷차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차림입니다. 교복은 입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복잡한 패턴이 없는 깔끔한 예, 그런 옷차림이 좋습니다. 뭐 니트도 좋고 블라우스도 좋고 티셔츠도 괜찮고 학생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과도하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그 수준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단정하고 성실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옷차림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다고 뭐 상반신만 찍으니까 앞에 뭐 하반신에는 뭡니까 그냥 반바지 입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면접에 임하는 자세, 그 마음가짐 같은 것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아래 위로 단정하게 진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단정하게 입은 상태에서 동영상 녹화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어울리는 색상, 너무 어두운 표정은 표정을 가릴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밝은 옷은 또 조명의 반사가 될 수가 있으니 뭐 파스텔 톤 또는 중간 톤 정도의 색상의 옷을 골라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더 좋은 것은 자신의 피부 톤하고 어울리는 색상까지 찾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예,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 정도의 색조 속에서 색상, 옷차림의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복잡한 패턴을 꼭 반드시 줄이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뒷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옷차림에서도 뭐 체크 무늬가 복잡하게 돼 있다든지 줄 무늬가 뭐 현란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이제 옷들은 좀 피하시면 좋겠다. 그런 그 불필요한 곳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그 발표하는 학생과 학생이 진정성 있는 대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톤을 좀 적절하게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건 더 안 좋겠죠. 예,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반짝이는 액세서리 같은 거 또는 모자를 쓴다. 예,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면접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촬영을 했으면 다시 한번 그 촬영된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 잘못됐으면 다시 찍고 하는 것들의 반복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거를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겠는가? 내용이죠. 답변이 질문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고요. 또 내 표정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표정으로 잘 대답했나? 또 한번 체크업을 해보는 겁니다. 또 소리, 잡음이 녹화할 땐 몰랐는데 잡음이 들어오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들어봄으로써 영상의 품질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제한 시간을 준수했는가도 다시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시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시 찍고를 반복을 해서 가장 좋은 영상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의 면접을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면접관이 이번에 이제 제출된 질문이 자신의 강점을 말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동아리 활동의 뭐 어떤 경험담을 말해라.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자신이 어떤 시츄에이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태스크가 어떤 거였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방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면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합창 동아리에 속해 있는데요. 합창 동아리가 이제 곧 중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까지가 상황이에요. 상황 설명. 근데 저는 팀장이어서 우리 팀원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했거든요. 이제 요거는 자기 태스크죠. 자기 과업,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 다음에 다음이 액션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하고 시간 조율을 해서 뭐 며칠에 한 번씩 어떻게 연습을 해나갔고요. 이건 이제 액션이에요. 그랬더니 리절트, 결과. 그랬더니 발표회에서 참
좋은 성적을 얻었고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면, 근데 모든 그 대답을 또 이것에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대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막막함이 있다면 이 스타 구조를 기억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녹화한 다음에 녹화는 저는 여러 번 아무리 많이 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해보고 실전 감각을 그 안에서 보십사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나의 답변을 녹화해서 나의 표정은 어땠지, 내 말투는 어땠지, 나는 제스처를 어떻게 쓰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녹화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서 자꾸 더 질 높은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구조화해 보는 거, 조금 전에 STAR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십사 하는 거,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 앞에서 한번 또 면접관 앞에서 하듯이 한번 실전 연습해 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좋은 그 동영상 면접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동영상 면접을 했던 많은 합격생들의 조언입니다. 연습뿐이 없다. 연습을 자꾸 했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 후배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연습해.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본인은 매일 나는 2번, 3번씩 반복 촬영 한번 해봤어 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이 나의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해 주는 거 나는 열심히 해봤어. 그랬더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녹화할 때는 어차피 연습이니까 라고 하지 않고 진짜 실전 면접처럼 임했더니 훨씬 내 실력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팁을 얻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영상 영상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락을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그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고, 또 나라면 나는 이런 대답을 할 거야. 그것이 내 양심과 또 내가 생각한 결과로 그렇게 나는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대답일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표현의 기회로 보고 이 동영상 면접을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조명, 안정된 카메라에서 좀 스킬적으로 멋지게 촬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 팁들이 있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그 오늘 듣게 된 여러 스킬 중에 몇 가지들인데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라는 건데, 최소한은 이런 스킬들에 발목 잡히지는 마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지만 그 부분 하나, 발음 하나 또는 무슨 태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지만 그 지엽적인 것에 발목 잡혀서 어떻게 보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표현하기가 좀 아쉽게 됐다. 이거는 사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드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육화시키셔서 준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사실 영상의 완성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제가 한 40분 좀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미리 우리 그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 전에, 내년에 만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만나뵐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